다를 것 같아. 동시에 다를 것 말해보자. 같아. 하나, 둘, 셋. 어떻게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왜 프로이트의 어떤 개인사를 살펴보면 지금 가족 건드리시는 거예요? 심리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오랜만에 약간 실제로 만나고 싶어. 너무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심리학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에 추리고 추려서 16명.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끼리 약간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더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조금 더 영향을 미쳤던 심리학자 내가 좀 더 월드컵이라고 좋아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학자. 첫 번째 대진표 볼게요. 분트 대 제임스. 학부 때 거의 가장 처음으로 배웠던 심리학자였던 것 같아요. 저 분투는 끝까지 거의 갈 것 같긴 한데 실험 심리를 알려면 분투를 모르고 갈 수가 없다. 심리학이라는 게 사실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심리학과 철학의 구분이 잘 안 됐을 당시였으니까 실험실을 만들고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심리학이 사실은 철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이 분투의 사상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대요. 분투가 없었으면은 사실상 저희 임상심리가 등장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임상심리에서는 통계가 중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 왜 우리가 심리학과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약간 심리학은 과학이다잖아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 논박 가능해야 되고 한 번 더 했을 때 똑같아야 돼. 심리학을 과학이게 만들어준 장본인인 것 같아요. 제임스. 아무튼 사실 제임스. 제임스는 딱 그걸로만 알아요. 제임스 란게 이론.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연구 논문이 그 제임스 란게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였어요. 오. 근데 얼굴 석사 때. 표정하고 정서를 변인으로 둔 실험을 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반응일 뿐이다. 엄청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음, 하고 있어요. 분투를 이길 수는 없어. 아, 어때? 제임스 이렇게 16강에서 아, 탈락하나요? 아, 제임스 란게 이론의 제임스. 란게 이론 말고는 딱 생각나는 게 없기도 하고. 맞아요? 잘 몰라. 피아제랑 위니콧.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음, 굉장히 좋아하는 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따른 과학자들이 실험 심리적인 접근을 맞아. 진짜 많이 해서 논문이 엄청나게 생산이 됐어요. 그걸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동 발달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이론. 조금 더 이제 과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 세상관계 이론이 뭐 심리학이 아니다, 뭐 과학이 아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닌데. 말 조심해. 우리가 감히 피아제랑 위니콧이랑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요. 진짜요? 피아제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 감각기, 음. 전조작기. 근데 사실 위니콧도 아동 발달의 대가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상관계 이론을 좋아하고 상담을 할 때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의 상담 철칙에 영향을 준 사람. 근데 이것도 고민이 되네. 저의 선택은 위니컷. 네. 아, 피아제 너무 중요한데 16강에서 탈락했네요. 근데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서. 음. 로저스랑 백. 진짜 두 분 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 일을 계속할 때 상담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음, 네가 주로 취할 이론적인 접근을 하나 갖는 게 좋겠다. 인간 중심적인 상담을 할 것이냐, 인지 행동을 할 것이냐, 굳이 하나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내담자와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을 진행을 하다가 라포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으면 얼른 내가 하고 싶었던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취하고. 저는 그래도 로저스.
어. 이거 하니까 진짜 취향 확 갈리는 거 너무 그러니까. 느껴져요. 저는 그 무조건적인 공감과 수용과 존중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베에게 이론을 봐요.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랑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우리의 이런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비합리적인 신념, 이 사고에 있다.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병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제 역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나의 상태가 치유될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막연히 공감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해서 오는 경우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파블로프와 에빙하우스. 이건 쉽다. 저는 에빙하우스. 두 번째 연구의 주인공이었어요. 우울과 기억을 주제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망각부선을 넣은 건 아닌데 인용을 한번 했었어요. 파블로프는 워낙에 유명하지만 그래, 걔가 침을 흘렸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라 에빙하우스는 제가 아무래도 연구를 했었으니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주의력이나 치매 검사, 근데 그 도구도 사실은 망각 이론에서 시작했다고 봐도 무관한 것 같아요. 전 약간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검증이 되는 이런 개념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하는 어떤 실험 패러다임 같은 것들이 개인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기초심리학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로젠탈이랑 셀리그만. 이것도 저는 쉬워요. 저는 로젠탈. 로젠탈은 제가 학부 때부터 좋아했었고 아동청소년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볼 정도? 아이에게 기대한 만큼 아이는 성취해낸다.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면 봄쌤에게는 지능이 높은 쥐를 배정을 하고 저한테는 지능이 낮은 쥐를 배정을 해서 미로를 어떤 쥐가 더 빨리 빠져나올 것인가.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높은 쥐를 배정받은 봄쌤의 쥐가 미로를 더 빨리 빠져나왔다고 보고가 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선으로 쥐가 배정되었었다. 저는 근데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진짜 좋아해요. 아기 코끼리가 어릴 때 아기 코끼리가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튼튼한 말뚝을 박아놓고 코끼리가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그 말뚝을 쉽게 뽑아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맞아. 말뚝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서 내가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 우울증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부딪히고 도전을 하고 좋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너무 다이렉트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진짜 좋아하고 내담자들한테 진짜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반두라와 에리 프롬. 반두라 무조건 탈락이죠. 반두라.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아동의 공격성과 모델링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 자체는 일단 정말 간단해요. 그냥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아동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관찰한 정말 어마어마한 윤리 따위는 개나 좁아낸 실험.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그들이 관찰한 공격 행동을 정확하게 모방했다. 네, 탈락입니다. 반면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의 저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막 이런 거를 찾잖아요.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잔인한 대지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 대진 만만치 않은데요? 융과 프로이트. 저는 너무 분명하게 저도 너무 분명하게 진짜 동시에 말해보자. 다를 것 같아. 동시에 다를 것 말해보자. 같아. 하나, 둘, 셋. 프로이트. 융.
갓용이죠. 진짜 중요하고 헤르스. 아니면 아니모스, 콤플렉스 이런 정말 중요한데 와 프로이트를 이길 수가 있나? 너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고 너무 성적 발달 단계에 치우친. 이게 왜 프로이트의 어떤 개인사를 살펴보면 그 그렇게 영혼에 하면 대한 안 되지. 개인사를 건드리겠다. 지금 가족 건드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이트의 수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반박하는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내긴 합니다. 로샤라든지 꿈 해석 이런 거에 있어서 프로이트를 빼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충족되지 않은 소망이나 욕구, 본능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의 정신분석학적인 면을 자꾸 발견을 하게 될 때 정신분석은 꽤 재미있는 흥미로운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칼 융과 프로이트 둘 다 정신분석학에 기반이 되는 심리학자긴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에서 조금 더 이제 옆길로 새서 인간의 컴플렉스는 왜 만들어지냐. 옆길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옆길.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조금 더 발전했다. 결정론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약간 현상학적인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의 어떤 변화 가능성과 이런 거를 더 세심하게 살펴준 학자인 것 같아요. 스키너와 메슬로우입니다. 이 메슬로우는 근데 메슬로우는 항상 검색을 아무리 해도 멋진 사진이 없고 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스키너랑 붙여놨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키너가 올라가고요. 조건 형성을 했을 때 쥐나 뭐 비둘기, 동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본 심리학자예요. 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행동은 강화시켜주고 보고 싶지 않은 행동은 처벌을 통해서 감소시켜주는. 일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게 우리가 왜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길을 걸어갈 때 빨간색 보도블록만 밟았더니 시험을 잘 봤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뒀을 때 똑같이 빨간색 블록만 밟는 거죠. 이게 이제 강화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로저스랑 또 대립이 많았대요. 행동주의자들이 좀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인풋이 나오면 확실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작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심오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로저스를 화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제 8강입니다. 이제 8강입니다. 이제 8강 선수. 실험 심리의 대가를 제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분트 올라갑니다. 에빙하우스랑 위니콧이네. 쉽다. 저는 위니콧 축하합니다. 스키너를 뽑겠습니다. 로젠탈이랑 프로이드. 저는 로젠탈 씨 뽑겠습니다. 예, 저는 프로이트가 싫어가지고. 준결승. 얼굴을 좀 봐야겠어. 분투를 뽑겠습니다. 분투. 어렵다. 머리로는 스키너를 뽑으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이 로젠탈이야. 근데 저는 스키너를 이길 순 없지. 됐습니다. 분투 대 BF 스키너. 어려워. 저는 분투 하겠습니다. 분투씨 축하드립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은 후배들이 생겨난 것 아닐까. 기뻐하고 계실까? 실험심리학의 요정이 널 찾아갈 거야. 실험심리학의 축복. 학부 때 거의 가장 처음으로 배웠던. 네, 잠깐만 할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 번만 받을게. 할머니. 예, 알았어요. 슬로우 난 볼 때마다 너무 내 웃음 버튼이야. 아니 왜 어쩌다가 이런 사진이 프로파일로 올라? 우리 그거 해야 되나? 심리실 언니들. 가자. 쌤이 어떻게 하더라?